선행학습이 좋다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진도를 미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선행학습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은 주변의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선행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뭐 선행이야 대한민국 사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 낯설거나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선행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예전에는 한 1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5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도 건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방법론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빠지게 됐어요. 그 부분 오늘 좀 아주 중요하게 어머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식 선행이라고 하는 그 방법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양적인 선행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지 진도 나가는 거.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내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공부를 미리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함정이죠. 왜냐하면 그냥 단지 미리 공부해 놓으면 낯설지가 않고 어려워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미리 한번 공부를 하는 건데 실제로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멘토들한테도 물어봐요. 너가 정말 선행을 해서 스타일을 갖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던 그리고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했던 멘토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본다는 거는 그냥 훑어만 보는 거고 단지 그냥 이렇게 겉에만 훑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호라든지 용어라든지 뭐 공식 한번 봤다. 근데 착각을 일으키죠. 내가 공부한 적이 있어. 나 이거 옛날에 봤었어. 그러면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적인 선행은 의미가 없고 내가 지금 현행이 잘 돼 있어요.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어.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학생이 엄마 나 선행 좀 할게 라고 저절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왜요? 내가 이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다 알아듣고 재밌거든요. 시험도 봐도 잘 맞아. 점수가 좋아. 그럼 당연히 궁금해서라도 그 다음 진도는 뭘까? 그 다음 내용은 뭘까라고 찾아보게 돼 있는 게 인간의 본능이고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행은 아이한테 무기력만 갖다 주고 어떻게 보면 방심하는 그런 자세, 좀 거만한 태도 이런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고 지금 공부에 대해서 충실히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후행이라고 그러죠. 가장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선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학년, 자기가 보는 학년의 시험을 너무 몰라요. 진도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가는데 실제로 자기 내신 공부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아이한테는 선행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행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놓친 개념이라든지 모르는 게 있는지 과거에 후행에 대한 공부가 덜 되어 있으면 지금 현행도 어렵고요. 왜? 연결이 안 되니까. 당연히 선행도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이 안 돼 있거나 기본적인 후행의 공부가 얕게 돼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행은 독입니다. 선행에 불을 붙이게 된 그 학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6부터 중1, 고 사이 또는 중3에서 고1 사이. 왜?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이라는 시험이 초등학교 시험이 없잖아요. 다 퀴즈라든지 어떤 그런 쪽지 시험이니까 별로 그렇게 아이들이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익숙하지 않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당장 내신이라는 시험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확 이제 무너지죠. 왜냐하면 시험 보는 방식, 문제집 풀 때 어떤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풀던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유형도 알아야 되죠. 여러 가지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초6 때 중학교 1학년 과정 을 미리 연습을 하자. 이게 이제 선행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그거보다 먼저 됐던 게 이제 사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1 올라갈 때 왜? 모의고사 때문에 그런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이제 얼추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또 그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거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전국적인 단위에서 성적이 안 나와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얼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미리 땡겨서 문제도 풀어보고 각각의 단원 별로 어떻게 예를 들어 뭐 문학은 어떻게 비문학은 어떻게 공부를 미리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선행인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좀 해주긴 해야 돼요. 마치 그거죠. 어떤 게임에 들어가는데 게임의 룰을 모른다? 그럼 경기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축구 경기인데 뭐 몇 명이 경기하는지 야구는 몇 명이 이건 모르면은 관람도 못 하는 거고 당연히 즐기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선행이라기보다는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상식, 기본적인 거는 세팅하고 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선행이라기보다는 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선행
선행은 부담이 안 되는 건 기간으로 보자면 6개월이고요. 길게 되면 1년인데 선행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다음 학기 거를 공부할 때 아이가 다음 학기 공부를 펼쳐서 학원을 다니듯 인강을 들어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주 직전에 들었던 과목 있죠? 그걸 들러봐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행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이해가 되는 선 그리고 한 학기 정도 앞에 거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학부가 갭이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미리 보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미 명문대를 갔거나 실제로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은요 정말 자기 공부법이 있다니까요. 지금 진도를 미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공부법 책들 쓴 사람이라든지 뭐 전국 수석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그 사람들 모두 하는 얘기는 자기 공부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봤을 때 반드시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공부법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부법은 이 아이의 인지구조, 학습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 성향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 방법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 우리 아이가 따라할까요? 못합니다. 그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학습 성향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크게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형하고 숙고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MBTI에서 보면은 이게 E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I 성향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 아이는 서로 토론하기를 좋아해요. 굉장히 모여가지고 그룹을 져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말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서로 질문하기를 좋아해요. 선생님이 뭔가 설명을 하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이 친구들은 그러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왜? 혼자 공부하면요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 우리 아이가 꼭 공부할 때 어디 스터디 카페라든지 독서실에 친구들끼리 모여 다니는 애들 있죠. 왜? 얘네들은 그래야 기억이 잘 되고 궁금한 거 바로바로 질문하고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순환이 잘 돼요.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반면에 숙고형 아이들은요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자기만의 공간에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은 힘들어해요. 선생님들이 진도를 쭉 뽑다가도 중간에 좀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은 정리를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말로 하는 걸 공부를 좋아하면 이 친구들은 글로 하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요 누군가가 질문하면 그거를 먹고 그 다음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하는데 보통 7에서 8초 걸려요. 이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애가 느리고 뭔가 좀 숫기가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숙고형들은요 굉장히 정리도 잘하고 개념을 딱 요점 정리도 잘하는 아주 장점이 많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경에 대한 어떤 기본도 우리가 안 돼 있는데 아이한테 무조건 공부하라고 한다는 건 정말 무모한 거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감각형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는 직관형 친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감각형 친구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를 공부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도 꼼꼼하게 하고요. 디테일합니다. 현실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들은 만져지고 들어지고 이렇게 느껴져야지 그걸 믿고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시를 반드시 들려줘야 돼요. 예시를. 샘플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리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은 결과. 그래서 결과가 없는 공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반면에 직관형 친구들은 느낌으로 공부하는 친구예요. 느낌으로. 그 무슨 말이에요? 숨겨져 있고 가능성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친구들은 믿어요. 예를 들어 감각형에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감각형 친구들은 좋아하는데 직관형 친구들은 감각형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꼼꼼하지가 않아서 필기를 잘 안 합니다. 필기 자체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필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필기하는 거, 공부하는 환경, 그다음에 교재 선택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저희가 1강에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4가지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선행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애가 있고 효과가 없는 애도 있고요. 저 4가지 유형 중에서 조금 네. 더 선행에 유리한 그런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순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차형은 뭔가 배울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야 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친구들은 그냥 1 하고 그 다음에 2 배우고 3 배우고 4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요. 넘나드는 걸 싫어해요. 근데 총체형은요 이걸 넘나든다 안 넘나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윤곽이 잡힐 때까지는 굉장히 뿌연 안개 속에서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전체의 프레임이 완전히 자기가 느낌 있게 완전 올 때까지 이걸 다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총체형들은요, 단원과 단원을 넘나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거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아우러야 되는지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선행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일찍 가서 미리 좀 둘러보는 게 효과가 있죠. 근데 순차형 친구들은요, 1이 안 돼 있는데 2로 간다? 어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성 쌓는 느낌으로 불안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차형은요, 차곡차곡 잘 다져서 밟아 올라가서 속도감 있게 쭉쭉 올라가면 선행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가 안 돼 있는데, 후행도 안 돼 있고 현행도 지금 불안한데 선행을 하면요, 얘네들은 극도의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뭐 문제 적용도 안 되고 시험도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순차형은 차곡차곡 돼 있는 상태에서 꾹꾹 이게 눌러서 잘 되면 선행하는 것도 문제 없고, 총체는 전체를 보기 위해서 미리 한번 둘러보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선행도 총체한테 유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럼 선행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누는 기준으로 네. 이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이 유형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뭐냐면, 너 지금 현행,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공부가 어떻게 이해가 잘 되고 수업 듣는데 어려움 없냐?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 보는데 충분히 네가 소화가 되고 이게 잘 되냐라고 했을 때 괜찮고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면 선행하면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난이도 있는 거 그 다음 학년 거 갖다 붙여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한테 물어봐요. 괜찮냐라고 할 때 실제로 점수도 봐도 구멍이 있어요. 근데 그거 구멍이 있는 상태에서 다져지도 않고 선행을 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도적인 차원에서 선행을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꾸 제가 강조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선행학습이 좋다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로 우리 아이가 자기 학년에 대한 내용과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에요. 무턱대고 미리 땡겨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아이의 성향, 그리고 아이가 지금 학습되어 있는 그런 상태, 이걸 꼭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선행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선행학습이 좋냐 나쁘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바로 학습 성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게 학습 성향이에요. 그런 학습 성향은 학습 스타일이다. 그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테스트가 있어서 이거를 받아보시면 학부모님의 스타일과 아이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차이가 분명히 생겨요. 그럴 때 이거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왜냐하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더 발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